세월호 희생자들과 이번 광산구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광산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전국 15군데에서 벌어지는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이곳 광주에서는 광주 시민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제1야당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가장 탄압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장원섭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당선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가장 확실한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달아 광주 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게도 따끔한 회초리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좋은 보약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준공영제로 되어 있는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바꿔야 하고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일단 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상태가 안정되어야만 안전한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수암을 통해서 이 상무나 구도심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즉각 실현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비약 간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요. 거기 지금 내려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빨리 바꿔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2고속버스 터미널 건설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공단하고 바로 100m 거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공단 안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 물질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민에게 빨리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이 일단 제일 먼저 시급한 과제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남공단 1번로에서 9번도로까지 약 한 3, 4km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공해물질 차단벽을 아예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직접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완충 녹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매우 형식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림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안지구가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철도, 가스, 이런 부분의 사유화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기반이 쭉 구축되었는데요. 이것을 특정 사기업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서 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초국적 외국 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정말 매국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헌절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재헌헌법에서도 애초에 이러한 것들은 공약으로 한다고 딱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건국 정신에도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국민 세금을 특정 기업에게 넘기는 이런 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스스로 공약을 해놓고 지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 미루지 말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하고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통진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했는데, 수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뒤 사퇴한 것으로 먹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중도에 사퇴할 후보가 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적반하장격 질문이신데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은 정당 보조금도 정상적으로 받은 거고요. 수억을 받은 저희 당보다는 수백억을 받은 새누리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선관위가 발표했을 때요, 여성 정치활동 보조금도 가장 그 취지에 맞게 쓴 당이 저희 당이고요. 새누리당은 그것을 무슨 내부 내장 공사하는데 쓴 걸로 지적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새누리당이야말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가장 없는 정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시니까 송한규 후보님, 한 해 건설노동자들이 700명씩 산재로 사망합니다. 화물차 사고로 우리 화물노동자들이 도로 위에서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표준임금제를 도입해야 이런 걸 막는다, 이런 취지에 10년 전부터 여든 야든 다 동의했는데요. 제1야당이나 집권당이나 10년 동안 질질 시간을 끌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애초에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공천제를 확실하게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고, 당장 그 대선에서의 결선 투표제라든가 이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정치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광산 주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5년, 또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이 아직도 반성은커녕 큰 소리를 치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세민년만으로는 안 됩니다. 광주 시민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야당으로는 차기 정권 교체가 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보정당이 강력해지고 제1야당이 정신을 차려서 강력한 야권연대가 되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부터 쭉 지금까지 벌어지는 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가장 탄압받고 있는 이 통합진보당과 장원섭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야권을 재편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만큼은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